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뽑으셨죠? 우리 인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페에 요게 있으니까 요거를 뽑아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공고가 전영역 쪽집게 특강, 그러니까 전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진짜 찐 막판 강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 언제? D-8. 이제 일주일 남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체력 회복을 진짜 잘해야 돼요. 잠도 잘 주무셔야 돼요. 선생님, 저 지금 행정법 안 돼 있어요. 행정학 안 돼 있어요. 하고, 막 지금 이 시기에 막 12시간 공부하고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알죠? 지금 그거 한다고 많이 안 올라요. 차라리 많이 자고 컨디션 회복을 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이 20점 이상 오를 수 있는 비결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실제 시험 전날 있잖아요. 시험 전날에 8시간 그냥 자고 가. 좀 많이 자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잠이 안 올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이러니까 잠이 안 올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해라? 일어나서 뭔가 하면 절대 그거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뭐 하지 말고 오은영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오은영 박사님 얘기하죠? 오은영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실제로 인간의 뇌가 그냥 누워가지고 눈만 감고 있어도 수면의 한 90%는 풀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잠이 안 오더라도 자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냥 잠이 안 오면 그냥 눈만 감고 있어. 그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이거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제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라고 쓴 부분 보이시나요?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방직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큰 적중합부 우리 했었죠? 그리고 동형 관련된 것들 중에서 또 더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 줄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올 확률이 큰 문제들만 적중 쪽집게로 진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문제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많이 문제를 내기도 했었고, 그 중에 뽑았다고 하더라도 막 100문제 넘어가요. 근데 제가 요걸 넣어놓은 이유, 절대로 요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부가 국어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문제 다 풀라는 뜻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못하는 유형들을 엄청 넣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자라든지 한자성어라든지, 아니면 또 지시대상 문제 또 그렇게 못해, 전개순서 문제 또 그렇게 못해. 여러분들 취약한 유형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왜 그랬냐면 다 풀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전개순서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개순서 다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예를 들어서 표준어 규정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많이 넣어놨으니까 표준어 규정 특히 중요한 것만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보고 들어가라는 면에서 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다 풀라는 뜻 아니다. 여러분들 취약한 것들만 뽑아서 풀라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나 이거 되게 파워포인트 얼굴 같이 생겼다. 방금 이거 누를 뻔했어. 고마워요. 자, 여기 좀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짠! 나 갑자기 이거, 왜냐면은 제가 왜 놨냐면은, 이제 제 거 막 글 같은 거 올라오면은 막 밖에선 알바다 막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막 댓글 알바 나는데 사실 알바 쓸 돈은 없고요. 제가 요즘에 거의 문제 만드는 거 그리고 교재 만드는 거에만 해서 나 알바 뭐 안 써. 오해하지 마요. 거기 알죠? DC? 막 이런데. 내가 거기 다 보고 있다고요. 다 모니터링 한다고요. 가끔이 나 알바 아닌데 그 알바라고 하면 내 저 PDF 뜬다? 그 누구 있지? 그 변요한 안에? 맞나? 변요한인가? 몰라. 그 스타크래프트 있잖아요. 그 안에. 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그거 다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려 가지고 왔어요. 짠! 여러분이 이제 무료 특강에서 적중이 된다라는 그 소문을 너무 많이 듣고, 이제 친구 따라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오게 됐고, 저번에 이제 100명 찍었습니다. 100명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강의를 우리 고유어랑 그리고 표준어 교정 파트에서 이렇게 우리의 성과가 나오게 됐고요. 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카페 가입하셨죠? 나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카페 인원이 안 느나 했는데 내가 전체 공개해놨더라? 죽고 싶었어. 죽고 싶었어. 아니, 왜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됐는데 왜 안 늘지 했는데 나 진짜 뛰어내릴 뻔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지금 멤버 공개했거든요. 혹시 또 전체 공개로 돼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혹시.
얘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튀 막 이러면서. 아, 장난이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편하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 선천순 수강후기 이벤트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후기 써주시면은 치킨이랑 스타벅스 쏘는 걸로 제가 넣어놨고요. 그리고 한자성어 이벤트도 참고로 제가 한자성어 교재에서 계속 적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되게 작아요.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그거 제가 교재로 드릴 테니까 전원 증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강후기 써주시는 거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제 우리 국가직 잠깐 이야기하면서 지방직에 어떤 비중으로 나올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비중하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아셔야 돼요. 자, 뭐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비문학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20문제 중에서 9문제, 10문제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원하신다면 여러분 2페이지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보이면은 제가 엄청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문법은 한 4문제에서 5문제 나올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어떤 파트? 2번 보세요. 어문규정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어문규정에 뭐 있어? 어문규정에 뭐 있어요? 표준어 규정. 참고로 표준어 규정에 표준 발음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글 맞춤법. 그쵸? 참고로 한글 맞춤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파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요게 이제 어문 규정인데 어문 규정에서 한 반문제 이상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요. 하나씩 나와요. 고전음문, 고전산문, 현대우문, 현대산문 이런 식으로 한 문제씩 나오게 될 거고 여러분 비문학에서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다가 밑줄 쳐보세요. 사례추론 문제가 요즘 핫합니다. 4번. 사례추론은 굉장히 잘 푸셔야 돼요. 제가 사례추론 문제도 여기다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빈칸추론도 거기다 현관표 밑줄 치시고요. 전개순서 무조건 나옵니다. 전개순서가 안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런 제가 지금 짚어드렸던 걸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다 제가 엄청 넣어놨다니까요. 못하는 거. 그 못하는 유형들만 풀어가지고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시대상 문제, 여러분 별표 치세요. 지시대상 무조건 나옵니다. 지방직에서는 기역부터 리을까지 밑줄을 친 다음에 지시대상이 다른 하나 고르라는 문제가 100% 나오기 때문에요. 다 넣어놨거든요. 지시대상 못하시는 분들은 그것만이라도 다 풀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한자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한자 성어는 무조건 나오고요. 두 글자 한자 표기는 고유어가 나오면 안 나올 거고 고유어가 안 나오면 두 글자 한자 표기가 나올 거라는 거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여러분 두 번째 가보게 되면요. 문법 보이세요? 제가 기존에 하프랑 동형 모의고사를 냈을 때 막 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범위를 주고 범위 진도표를 주고 실시를 했던 거기 때문에 보실래요? 동형 1, 2, 하프 1, 2는 가장 첫 번째 챕터죠. 의문론 표준발음법 표준어 규정 부분이니까 자,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 볼까요? 제가 여기다 목차를 넣어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형태론을 진짜 못해. 그럼 어떤 거 보면 되는 거예요? 동형 5, 6, 하프 5, 6 보시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나 외래어 로마자 너무 못해 하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동형 90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 써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짜라라 동형 1회 보이시죠? 여기 제가 동형 1회에서 특히 더 나올 것 위주로 뽑아낸 겁니다. 20문제 중에서 또 뽑아낸 거예요. 자, 여러분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쉬우니까 넘어가고 여러분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2번 부분이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게 발음한 문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일단 정답은 3번을 고르는 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자, 요 낱낱이를 보게 되면요. 자, 여러분 요거 일단 뭐가 일어나요?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에서 음절에 끝소리 규칙 일어나게 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이거 나티 되는 거 알죠? 나티? 왜? 이거 왜 그대로 연음이야? 자,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이는 실질적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실질적 의미가 없는 애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뭉개요. 그래서 뭉개서 바로 연음이 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디귿티읕이 뭐로 바뀐다? 지읒 치읓으로 바뀐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요렇게까지 됐어. 여러분 제일 이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패턴이 이 패턴이에요. 무슨 패턴이냐면 최종 발음 직전의 발음을 넣어놔요. 최종 발음 직전의 발음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안 돼요. 한 번 더 해줘야 되죠? 니은이 앞에 있는 디귿을 비음화하면 어떻게 내려가는 거예요? 낫나?
치까지 가져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장난을 어디서 많이 친다. 직전 발음으로 장난을 많이 친다. 요거를 머릿속에다가 가져두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속임수 한번 가볼게요. 이거 속임 플러스 수죠. 수를 쓰다. 요것도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합성어인데요.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미음? 울림소리죠? 울림소리가 된 소리가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속임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갈 건데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이 문제를 구성한 거예요. 불법은 정말 많이 나오죠? 법을 어기는 것은 원래는 어떻게 발음하는 게 원칙? 불법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요? 된소리 대기 중에서 한자어인데 리을로 끝나고 뒤에가 디귿 시옷 지읒으로 시작되는 경우 발생. 된소리 되죠? 발달. 발전처럼 이렇게 된소리가 되는데요. 얘 디귿도 아니고 시옷도 아니고 지읒도 아니잖아. 그럼 이거 뭡니까? 비읍이잖아요. 그럼 된소리 대기의 환경이 아닌 거야. 그래서 불법이 맞아요. 그런데 2017에 바뀌었죠? 요것도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법 두 개 다 맞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개정된 건 중요한 거예요. 불법 두 개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묻혔다. 저 이거 왜 넣을게요? 요게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아니에요. 지어, 찌어, 처는 전부 다 반모음 발음되면 안 되고요. 단모음으로 발음이 되어야 된다. 지어, 찌어, 처는 표준 발음상 발음이 될 수 없고요. 저쩌쩌로 발음이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요거 중요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비싼 값이다 라고 할 땐 고가가 맞아요. 하지만 고가도로 할 때는 고가가 맞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꼬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위에다가 밑줄 치세요. 위. 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위는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질적 의미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대표음화 일어난 다음에 연음이에요. 됐습니까?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게 뒤에 오게 되면 이게 힘이 세잖아. 어디 바로 연음이 돼. 이 힘이 없어야지 연음이지. 힘이 세니까 해결한 다음에 연음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꼬뒤라고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을은 실질적 의미가 있다 없다. 항상 이렇게 보면 돼요. 을은 실질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뭉개입니다. 그럼 거틀이 맞아요. 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뭐였냐면은 여러분 이거 거칠로 발음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구개음화의 환경이 아닙니다. 이랑 반모음 이 앞에서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는 것이지 은은 구개음화의 환경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제일 많이 나왔어요. 밭을 거칠하면 틀려요. 밭을 거틀로 가주셔야 돼요.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4번에 별표 치세요. 별표. 요거 무조건 거의 100% 나온다고 봐주시면 돼요. 화법 문제고요. 화법 영역이고요. 요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국가직, 지방직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런 거는 일단 발문을 잘 읽어주셔야 돼요. 적절한 거라고 하면 저는 제시문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건 4개 중에 3개가 정답이죠. 그러면 힌트를 보고 들어가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법 영역이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선택지 먼저 가는 거야. 그게 힌트가 많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화법은 요게 포인트입니다. 주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B는 A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읽을 때 뭐 읽으면 되는 거야? 1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B의 대사만 보는 거예요. 2번 A가 있잖아요. 그럼 A의 대사만 보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한번 풀어봐요. 시작! 한번 풀어봐요. 독해니까. 1분 줄 거예요. 1분.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선택지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주어를 보세요. 어떤 대사만 봐야 되는지 선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여러분 이거 정답이 몇 번이에요? 답은 2번이죠. 2번. 왜요? 적절하지 않은 게 2번인 이유가 3번인 이유가 대화 참여자 사이에 지위가 뭐예요? 상하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지위가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건데 여러분 봐요. 말씀 낮춰도 된다라고 하면서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A가 뭐라고 하죠? 공식 인터뷰인이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요거는 뭡니까?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높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여기에서 그만둘 거예요. 오늘 시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알아놔.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문제가 무조건 나오겠구나. 요거를 머릿속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문이 부정 발문인지 긍정 발문인지에 따라서 읽는 순서도 달라진다는 거 알고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2021에 단독 문제가 나와서 제가 느낌이 조금 싸해가지고 넣어놓은 문제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우리 표준어 교정 이미 했었잖아요. 월요일 했었죠? 뭐 했어? 국기에 돈비가 내리면 어른들이 웃는다 이렇게 간다 그랬죠? 국기, 나라죠, 나라. 나라에 돈비가 내리는 거야. 그러면 누가 웃겠어? 설마 애들이 웃겠어?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웃겠지. 그래서 여러분 웃국, 웃국, 웃기, 웃돈, 웃비, 그리고 웃어른, 그리고 우돛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위돛도 가능합니다. 두 개 다 있어요. 우돛, 위돛 모두 다 있습니다. 위돛은 아래 위에 대립이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위돛인 거예요. 우돛은 겉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 개 다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모두 옳은 거 한번 보게 되면 국기에 돈비가 내리면 어른들이 웃는다라고 했을 때 옷, 윗도 들어가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고요? 국기에 돈비가 내리면 어른들이 웃는다를 머릿속에 넣고 그냥 해보는 거야. 국기에 뭐야 웃인데 목에 해당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지. 그쵸? 국기, 돈비, 어른, 옷 해당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럼 얘 틀린 거야. 웃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위가 들어갔어야 됐지. 이게 맞죠? 요거는 맞아. 겉옷이라는 뜻입니다. 국기에 돈비. 이거 맞아. 근데 이거 아니지. 국 앞에는 웃이 들어가줘야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아이인데 위층이 맞죠? 여러분 사이시옷 요 아이는 요런 거센 소리나 된 소리 앞에는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치읓이 뭐예요? 거센 소리죠? 그러면 시옷이랑 같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층 이게 맞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시옷은 뒤에 있는 게 약한 의미니까 강하게 발음을 하라는 의미로 시옷을 넣는 건데 이미 강하잖아. 거센 소리랑 그리고 이 된 소리는 이미 강하기 때문에 앞에 시옷을 넣을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요거는 윗눈썹 맞습니까? 맞지? 얘 거센 소리 된 소리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시옷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국기에 돈비가 내리면 어른들이 웃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끝.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10번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 문제 10번에 별표를 치시고요. 중요합니다. 요 설명 방식에 관련된 문제가 단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같이 가보도록 할 건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설명 방식 중에서 2021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다른 기타 증여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제가 이제 국가직에서 구별이랑 구분을 잘 봐야 된다고 완전 파이널 직전 특강, 이거랑 똑같은 그런 특강에 얘기를 했고 그게 적중이 바로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뭘 얘기할 거냐면 분석을 이야기할 거예요. 분석. 자, 분석이라는 건 전체를 구성 요소로 나누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이 와닿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혜선쌤을 머리, 가슴, 배로 나눈다. 뭐야, 혜선쌤 곤충이야? 여러분 이건 어떤 겁니까? 전체를 구성 요소로 잘게 나눈 것이죠. 그쵸? 요런 걸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 봐봐. 귀는, 여러분 귀가 전체죠? 귀는 크게 웨이가 이거 아니야? 이거? 그쵸? 그리고 네이가 속에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네이의 웨이, 중이 네이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라는 건 전체를 구성 요소 웨이, 중이, 네이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선생님 이거 분류 아니에요? 구분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전체를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것이지 분류, 종류를 나눈 게 아니잖아. 종류랑 구성 요소는 달라요. 종류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동차는 크기에 따라서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여러분 이거는 전체를 구성 요소로 잘게 나눈 게 아니에요. 요건 분류잖아. 분류, 종류를 나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석이랑 구분을 잘 구별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지? 구별은 둘이 차이점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분석이 쓰인 거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그럼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가볼게요. 바코드는 보통 13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이 바코드의 13자리 숫자가 바로 전체죠, 전체. 근데 이 전체를 구성 요소 1000머리의 세자리, 어때요? 진짜 전체를 구성으로 이렇게 나눈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 세 자리, 다음 네 자리, 다음 다섯 자리라고 해가지고 13자리 요 부분을 요렇게 진짜 나눈 거야. 그럼 이게 바로 3번이 분석에 해당이 되는 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분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걸 잘 보시면 돼요. 잘 골라주시면 돼요. 나머지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1번. 심리 이기주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뼈에 뿌리를 두고 근대의 경험론으로 계승된 이론이다. 이는 20세기 초 심리학의 발달과 함께 더욱 정교해졌다. 여러분 정교해졌다라는 건 시간의 흐름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너무 쉽죠? 뭐뭐란 이거 뭡니까? 정의의 방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나머지 4번은 뭡니까 여러분? 따라서 체크. 원인과 결과의 인과의 방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번은요. 됐어요? 네. 자, 때문이다가 나오거나 아니면 따라서가 나오거나 왜냐하면이 나오면 이거는 인과예요. 인과.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 13번인데 너무 중요해요. 문제 13번에 별표 한 4개 칠까요? 4개 칠까요? 4개 치고, 여러분 지시대상 문제는 100%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시대상 틀리시는 분들은 맨날 틀려요. 그래서 제가 지시대상 다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요런 거 지시대상 문제는요 쓰세요. 객관적인 단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요, 이 지시대상 문제는 객관적인 단서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객관적인 단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기억부터 리을의 앞뒤 혹은 기억에서 리을 그 자체의 단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느낌으로 푸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객관적인 단서가 있으면 그때 풀어야 돼. 자, 그럼 제가 어떻게 객관적인 단서를 찾아가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소설이 나왔는데요. 자, 무사와 악사 요거랑 관련된 것인데 몰라도 풀 수 있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갑니다. 도둑놈아, 여러분 요렇게 대사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누가 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화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되고요. 왜냐면 지시대상 문제니까 화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화자랑 얘기를 나누고 있는 청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갑니다. 도둑놈아 라고 했으니까 도둑놈은 누가 될까? 청자가 되겠죠. 그 뒤에 나오는 애가 도둑놈이 되겠죠? 이렇게 객관적 단서를 가져가는 거야. 도둑놈아, 억지 쓰지 마라. 너는 파렴치범에 불과하지만, 자 그럼 봐요. 도둑놈아, 너 청자죠. 2개다. 같은 대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도둑놈아 너라는 건 청자를 부르고 청자에게 너라고 지칭하는 거니까 같은 대상이에요. 객관적인 단서로 보는 거예요. 파렴치범에 불과하지만 일규는, 여러분 여기 지시대상 같은 경우는 특히 인물이 나오면 체크하고 가야 돼. 요게 이제 그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규의 밑줄을 일단 쳐줬어야 돼. 됐습니까? 일규는 전신으로 세상을 산 놈이다. 아무리 네가 잡아 흔들어도 일규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일단 다 읽어요. 그 다음 니은을 가는 거예요. 니은도 그 앞뒤를 봐줘야 돼. 천만에 나는 한다.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나 도둑놈이랑 같은 대상이죠. 그쵸? 화자, 청자이기도 한 이 아이는 이 도둑놈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객관적 근거로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놈은, 자 여기다가 밑줄 치면 여러분들 뭐인 줄 아셔야 돼요. 그놈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었어? 앞에서 일교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연결을 해줘야지. 근데 여러분 시험에선 이렇게 연결 안 해도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수험생이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 찾아가는 방법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실제는 밑줄 친 것들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놈은 뭐래요? 운 좋은 삼류 무사래요. 자 그러면 일교는 운 좋은 무사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요거에 불과했다. 뽑아본 일 없는 칼을 차고 질 수 없는 전쟁만 멋들어지게 해온 놈이다. 나는 세상이 혼탁할 때는 일교가 어디 있는지 본 일이 없다. 여러분 참고로 그놈은 붙이는 거예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놈, 그분 이런 거 다 붙여야 돼요. 그놈이 칼을 뽑았을 때는 여러분 여기 밑줄 쳐요. 누군가가 위기를 제거해서 세상이 더없이 편안해지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누군가는 나예요?
아니죠? 일규예요? 아니죠? 그럼 이건 누구예요? 제3자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제3자. 아예 그냥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어디 갔지? 없어졌어. 여기 있다. 미안해요. 제가 잠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빙구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군가가 위기를 해서 막 얘가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 중략 후에 너는 그럼 그런 일규를 왜 허공에서 찾은 거냐? 왜 일구가 없어진 지금 살맛이 없다고 하는 거냐? 라고 했더니 도둑놈이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그쵸? 세상은 주인이 필요하다. 여러분 봐요. 주인이 필요하대요. 광대 같은 주인이 필요하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규를 필요로 한대요. 자, 그럼 여러분 요 뒤에 요 객관적인 단서가 분명히 있잖아요. 자, 그럼 이 광대 같은 주인은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앞뒤에 반드시 객관적 단서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무사라고 나오죠? 아까 일규가 뭐였지? 무사였잖아요. 그렇잖아. 운 좋은 삼류 무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미음이랑 또 뭐? 리을 같은 대상이죠. 그쵸? 또 뭐가 같은 대상이야? 기억이랑 니은이 또 같은 대상이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지대상을 찾아주시면 완료가 되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문제들 좋은 문제도 다 넣어놨으니까요. 지지대상 특히 못하시는 분들은 그것들을 많이 풀어주시면 돼요. 뽑아가지고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2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한번 가볼게요. 1번은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조금 많이 틀릴 수 있는 것 위주로 제가 모아놓은 그런 문제인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발문을 잘 읽어야 돼요. 발문 진짜 잘 읽어야 돼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아닌 것이죠. 표준어로만 되어 있는 거를 찾는 게 아니라요. 다 표준어가 아닌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발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발문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발문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아닌 것으로만 짝지어진 거라고 봤을 때요. 자,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니은이랑 리을이 만나잖아요. 그럼 누가 이긴다? 리을이 더 세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음이 면류가 돼야 돼. 리을이 세니까 리을이 니은을 리을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이것도 발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리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발음해줘야 돼요? 리을이 이긴다니까요. 발리로 발음을 해줘야 되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표준 발음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적용을 해서 아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거는 면류가 맞고요. 자, 여기 또 나왔네요. 여러분 저처처는 다 뭘로 한다? 단모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지읒, 치읒, 쌍지읒이 반모음이랑 국의 조음 위치가 같기 때문에 약한 반모음이가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잘 봐요. 히읗 인접한 이 시옷은 이상해. 축약도 아니고 된소리 되기도 아니고 쌍시옷으로 발음이 되는 게 아주 특이한 것이라서 표준 발음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 발음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발음하면 큰일 납니다. 낫소 이러면 안 돼요. 요거 안 된다는 거 틀린 발음이에요.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 히읗이랑 시옷이 인접하죠.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 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따로 외워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만소. 근데 여기서 뭐가 틀린 거야? 여러분 장음이랑 단음이 잘 안 나오는 파트기는 해요. 요즘에. 하지만 많다는 길게 발음이 되는 아이기 때문에요. 많으니까 길게 발음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렇게 써줬어야 됐어. 자, 그럼 요거 하나 받고요.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요거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지금 뭘 물어보는지 알겠어요? 출제자의 의도 뭐겠어요? 첫째 음절에서는 길게 발음이 되지만 둘째 음절부터는 어떻게 발음이 되는? 짧게 발음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요건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수만소가 아니라 수만소 이렇게 짧게 발음이 되어야 되는 아이라는 거. 됐습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장음 단음 정리한 거예요, 우리. 자, 그 다음에 반창고가 맞아요. 은근히 반창고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잘못 발음하거든요. 반창고라고 발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반창고예요.
근데 왜 이걸 자꾸 틀리시냐면, 여러분 반창이 무슨 뜻이냐면요, 상처라는 뜻이야. 상처. 고가 헝겊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합성어죠. 그럼 이상하잖아. 이거 지금 울림소리로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뒤가 사이소리에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반창고로 발음이 될 만도 하잖아. 근데 이거 왜 아닌 거예요? 사이소리 현상은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수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반창고가 맞아요.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외워야 돼. 반창고가 아니라 반창고라는 거 마지막으로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깃발. 여러분 요거 맞죠? 이게 원칙 발음이에요. 근데 모두 허용을 하게 된 것이다. 요 사이시옷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발음하게 된 깃발도 허용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두 개 다 맞습니다. 약간 모르는 것 같은 얼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해봐야겠다. 안 되겠다. 나 일단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이거 파생어예요? 합성어예요? 합성어! 왜 어떻게 알았어요? 뭘로 합성어인 줄 알았지? 이거 전미사 아니야? 아니죠. 왜죠? 시옷. 사이시옷은 100% 합성어에만 있기 때문에 요 시옷을 통해서 우리는 합성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러면 뭐 플러스 뭐? 기 플러스 발이죠. 근데 우리가 현실 발음으로 할 때 얘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기발이라고 누가 해? 야, 깃발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죠. 즉 뒤에가 된 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왜? 울림소리 뒤죠? 그쵸? 울림소리 뒤면은 사이소리에 된 소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 깃발로 발음이 되는 건데, 요걸 그냥 이렇게 써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발음하게요? 기발이라고 발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뭘 넣어준 거다. 시옷을 인위적으로 넣음으로써 뒤에 있는 아이를 강하게 발음하라는 표시를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발음을 하면 안 됐던 거지. 깃발이 원래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요걸 어쨌든 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얘를 자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깃발이 원칙이지만 깃발도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됐어요?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 요거 나온 적이 있고, 요게 또 2021에 또 나왔어. 사실은 기출에서 한 번만 됐던 거라 안 나올 수도 있을까 했는데 2021에 또 나온 거야. 물론 콤단문 적중은 당연히 했지만,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거 도매 플러스 금이죠? 도매 플러스 금이죠? 물론 사이소리 현상이 필수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애가 뭡니까? 울림소리죠. 그쵸? 뒤가 예사소리죠. 그럼 얘 발음 어떻게 해줘야 돼? 사이소리 현상은 웬만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매 끔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저 여기에다가 사이시옷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근데 사이소리 현상 일어났잖아요. 근데 왜 사이시옷 못 붙여? 원래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면 사이시옷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 제가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한자를 써놨죠. 여러분, 사이시옷은요, 사이소리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게 전제가 맞기는 해요. 근데 두 개 다 한자면 사이시옷을 못 넣어요. 그래서 발음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게 됐지만 표기는 시옷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옷을 넣을 법도 하지만 얘가 뭐기 때문에? 다 한자기 때문에 시옷을 못 넣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도매끔으로 발음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 이거 없다 있죠? 없다, 없다. 얘는 뭡니까? 길게 발음을 해야지. 없다, 많다. 내가 생각할 때는 설마 장음 단음이 나오겠어? 안 나오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이긴 한데, 근데 또 이러다 나올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이런 거 말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얘도 되게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사람의 기척이죠. 그쵸? 그럼 이거 원래 발음은 어떻게 해야 돼? 울림소리네. 그쵸? 그럼 이거 사이소리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어떻게 돼줘야 된다? 인기척의 원칙 발음이에요. 원래 원칙 발음이 인기척이 맞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발음해서 인기척이 들렸다. 자꾸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두 개 다 인정을 한 것으로 개정된 발음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인기척, 인기척 모두 다 맞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 지금 막 하고 싶은 게 되게 막 산만큼 쌓여있는데 다 못해서 너무 슬프다. 이거 쏜살같이 이거 쌀 아니지? 왜요? 여러분 이렇게 된 소리가 되려면 니은이 아니라 뭐가 와야 돼?
관형사형어미 리을이 와야지 된소리 대기가 되는 거지. 관형사형어미 니은이 오면 된소리가 안 되지. 그런 조항이 어딨어요. 그쵸? 얘는 쏜살같이가 맞는 거야. 쏜살같이. 쏜화살같이란 뜻이야. 쏜화살같이. 니은 뒤에 된소리는 없어. 관형사형어미 니은 뒤에 된소리는 없어요. 리을 뒤에 된소리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나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야. 여러분 이 문제 안에 이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광펜 밑줄 치시고요. 티읕. 만약에 표준발음법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한글 자모의 발음은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얘는요 음끝규 적용한 다음에 연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피읍에 어떤 조사가 오든지 애서를 한번 붙여볼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읍해서가 아니야. 연음이 바로 되지 않아요. 한글 자모의 발음은 어떻게 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 다음에 연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읍해서가 되는 거예요. 피읍해서. 피읍해서 이러면 틀려요. 또 해볼까요? 여러분 키역은 없습니다. 키읔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을이 붙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키읔을 이러면 틀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키읔을이 맞아요. 키읔을. 키읔이 키읔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는 게 맞아요. 자 요거 받고 다른 거 한번 가볼게요. 요게 진짜 중요하지. 여러분 티귿은 없어요. 티귿 아니야. 디귿만 디귿이고 티귿은 티귿이에요. 자 여기에 이다를 넣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서술격 조사죠? 어쨌든 모음으로 시작하는 서술격 조사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 적용하면 다 뭘로 발음이 돼? 디귿으로 발음되죠. 근데 참고로 한글 자모는 근대국어 때 만들어진 건데 근대국어는 몇 종성법? 8종성 7종성 7종성법이었어요. 근대국어는 왜 못 알아듣는 얼굴이야. 안 돼 지금. 고전문법 나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 7종성법이 뭐냐면 8종성법 중에서 디귿이 없어진 거야. 근대국어 안에서는 디귿 받침이 없었던 시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귿으로 발음되는 건 전부 다 뭐로 바꿔버려라? 시옷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발음되면 어떻게 돼요? 지읒이다, 치읒이다, 티읒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한글 자모 이름은 출제 1순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반니랑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니은 첨가 일어나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디귿으로 바뀌게 되고 역행 비음화 들어가게 돼서 바디랑이 아니라 반니랑이 돼야지. 반니랑.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니은 첨가가 가장 중요해요. 니은 첨가는 무조건 나와요. 음운론이랑 그리고 표준발음법 나오면 니은 첨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가볼게요. 여러분 이중니죽 니은 첨가되는 게 원칙이지만 모두 가능하다. 연음되는 것도 가능해요. 이죽 이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글이글 여러분 이거 니은 첨가가 원칙이지만 이렇게 연음되는 것도 맞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휘발유 갈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니은 첨가 환경이죠? 그쵸? 앞에 있는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가 이하여요로 시작되면 니은 첨가 제일 중요해. 자 그럼 이거 또 유음화가 일어나서 휘발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휘발유 이게 맞는 거야. 휘발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봐요. 앞 실질적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면 안 돼. 얘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바로 뭉갤 수가 없어. 연음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대표음으로 기역으로 바뀐 다음에 연음이죠? 그럼 달가패가 아니라 뭘로 고칩니까? 다가패로 고쳐줘야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표준어 규정인데요. 표준어 규정. 요즘에 어문 규정이 진짜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여기에서 표준어가 아닌 거 여러분 되려가 아니라 뭐예요? 도리어. 요게 원래 원칙인데 줄여서 뭐가 된다? 되래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아니에요. 되려가 아니라 되래가 맞는 거예요. 되래. 그쵸? 야멸치다 야멸차다 두 개 다 복수 표준어고요. 치근거리다 추근거리다 두 개 다 복수 표준어고요. 그리고 때려야 여러분 때려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때다에 려야가 그대로 붙은 거예요. 때다의 그 용언어간 때에 려야라는 어미가 그대로 붙은 거기 때문에 때려야가 되는 거예요. 뗄래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이거는 만들어야 만들 수 없다 이게 맞아요? 아니면 만들려야 만들 수 없다가 맞아요? 만들려야가 맞아요. 이거는 왜?
용언 어간 자체에 리을이 있잖아. 그쵸? 그러면 그대로 합쳐주는 거야. 됐습니까? 요게 이제 2021 기타 직렬에서 나왔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문제 4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 4번. 자, 비통사 적합성어 이거 너무 많이 해서 하기 싫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안 해도 돼? 알겠어. 나 믿는다. 믿는다요. 여러분, 비통사 적합성어 너무 많이 했어. 우리 수업 시간에. 그래서 나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문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 여러분, 문제 10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제가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푸는 방법, 독해는 푸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일단 이 문학작품 중에서 시작품이 나오게 된다면 발문을 읽어야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문학은 우리가 이미 문학 개념을 알고 있죠.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면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는 경우는 선택지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가 졸라 많다는 뜻이에요. 아니, 졸라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졸라 박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경우에는 선택지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선택지에 많고, 그리고 선택지에 정답이 3개나 있잖아. 그럼 이게 힌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확인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여러분, 형광펜 드시고요. 공감각적인 표현, 이거 너무 좋아하는 문학 개념입니다. 공감각적인 표현에다 형광펜 밑줄 치시고요. 요거 다른 말로도 표현이 되니까 다른 용어도 알아놔야 돼. 감각의 전이. 감각이, 어떤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감각적 표현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떻게 찾냐면요. 참고로 시각은 웬만한 시에 100% 나오니까 시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 이외의 감각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너의 눈, 그, 이내 만지니 좋은 미안해, 오그르거리고 있네. 여러분 막 쪼그라들고 있는데, 여러분 요 경우에는 시각 뺀 후각, 코, 입, 미각, 청각, 촉각을 먼저 찾는 거야. 왜냐면 이런 거는 조금 특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감각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진짜 감각이 전이되어 있는 걸 확인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찾아본 거야. 공감각적 표현이 있는지. 봤더니요. 울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울었다라는 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얘는 시각이 아니에요. 이렇게 본 거야. 어때요, 여러분? 지금 어떤 감각기관 썼어요? 귀 썼잖아, 귀. 운 거는 무조건 청각입니다. 여러분, 그럼 얘는 특이한 거지. 특이한 거죠. 그럼 집중을 빡 하는 거야. 진짜 감각이 이동이 됐는지. 뭐라고 돼 있어요? 차게 울었다. 여러분, 운 것을 차다는 뭡니까? 어떤 감각이에요? 촉각이죠. 운 것을 촉각을 빌려서 더 효과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동이 된 겁니다. 청각에서 촉각으로 이동이 된 것이니 요거는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쫄지 마요. 요렇게는 안 물어볼 거야. 청각의 촉각가야? 촉각의 촉각가야? 요렇게는 안 물어봐. 그러니까 뭐만 알면 돼요? 아, 공감각이 쓰였구나 안 쓰였구나 요것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번 맞죠? 여인의 울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거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번을 볼 건데요. 참고로 이 여승이라는 작품은 실제 기출이 됐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또 느낌이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낸 것이겠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일단 제가 여기에다가 실어놓은 작품들은 주제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주제라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소설이라면 뭐 그냥 재밌게 읽고 들어가? 줄거리 되게 그 굵은 줄거리 있잖아요. 그거 정도만 읽고 가세요. 왜냐면 이걸 읽고 가는 거랑 안 읽고 가는 거랑 생각보다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기출 위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영도 기출 위주로 냈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좀 주제를 꼭 파악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튼간 여러분 소설로 보았을 때 자, 여기다 밑줄 쳐요. 1인칭. 여러분 1인칭이라는 건 작품 안에 있다는 거 밖에 있다는 거. 작품 안에 있는 걸 1인칭이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풀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의 복수가 우리죠? 요게 있으면 1인칭이 맞는 거야. 요거는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나가 있잖아. 그럼 1인칭이고 관찰자 맞아요? 틀려요? 맞지. 누구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여승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화자의 내면을 그립니까? 누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관찰자로 나와 있잖아. 여승을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제가 요거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오답 패턴 알려드릴게요. 보통 문학은 A를 통해 B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택지가 거의 다 A를 통해 B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특징 A가 맞잖아. 그리고 A가 맞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았잖아요. 그러면 어씨 나 역시 막 이러면서 B를 본다 안 본다 여러분들. B를 안 봐. A가 맞으면 맞구나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B도 맞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A에 매몰되지 말아라. 내면 세계가 아니라 뭐예요? 여승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아니다. A, B 중에 B까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물론 A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 그럼 B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시험장에서는 없다. 자 이제 3번. 너무 중요해. 여러분 감정이입 형광펜 밑줄 치시고요. 얘도 진짜 많이 나오는 빈출 개념입니다. 감정이입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여기 부분이에요. 감정이입의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산꽝도 여러분 이거 발음해봐요. 발음. 섭개예요? 설개예요? 설개예요. 요거 리을 비읍이면은 보통 앞자음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개로 발음해야 돼. 설개. 설개.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 표준어 교정도 정리할게요. 설다랑 뭐가? 서럽다가 복수 표준어예요. 설다 서럽다 두 개 다 복수 표준어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활용의 양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활용 양상은 뭘로 봐라? 모음 어미 넣어봐요. 설워 서러워. 오 발음이 나는 건 싹 다 뭐다? 비읍 불규칙이다 그랬죠? 두 개 다 비읍 불규칙 활용 용언입니다. 두 개 다 표준어예요. 여튼간 여러분 산꽁이 설게 울었대. 사실 누가 서러운 거지? 내가 서러운 거잖아. 이 여승의 모습을 보고 내가 서러운 거잖아. 그리고 요 감정과 관련된 말이 직접적으로 표면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빼박 뭐다? 감정이입이다. 가장 많이 나오는 그게 새가 운다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사슴의 무리가 운다. 이것도 뭐예요? 화자의 감정도 울고 있다면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봐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 이동되었나 안 되었나? 되었죠. 어떻게 되어 있어? 처음에 요게 현재죠. 현재 지금 절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 지금 공간적 배경 바뀌었잖아. 여기는 절인데 절이 뭔지 알지? 부처 불교의 절인데 여기는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공간만 바뀌었을까? 시간도 바뀐 거죠. 과거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모두 다 바뀌었다. 요거는 제가 기본 이론만 때 잠깐 했었던 것인데 요 여승이 평안도 금광에서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옥수 생산을 하지?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금광이 불어가지고 금광 열풍이 불어가지고 돈도 없는 우리나라 민족들이 금광 캐다가 다 죽었단 말이야. 요거 보게 되면 남편이 죽은 것처럼 보여요. 결국에 이 여자가 남편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누구도 잃어요? 딸도 잃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비참함을 그린 시가 바로 이 백석의 여승이고요. 참고로 이 백석은 제가 기본 이론 때 얘기를 드렸지만 이 백석이라는 시인은 떠돌아다녔던 시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의 시에 뭐가 되게 많이 나온다? 떠돌아다니는 일제강점기 백성들의 비참함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기본 이론 때 보통 이렇게 작가의 설명을 하는데요.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